블록체인이나 코인에 대해 잘 몰라도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600조 원 이상으로 국내 기업 시총 1등과 2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파고들면 끝도 없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왜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핵심만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시작은 17살 천재 고등학생 비탈릭 부테린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평소 즐기던 게임에서 애써 키우던 캐릭터가 게임사 마음대로 너프되는 일을 겪고 중앙에서 누군가 마음대로 바꾸는 시스템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됩니다. 그 무렵 아버지에게 비트코인을 소개받은 그는 곧바로 블록체인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직접 비트코인 매거진을 창간하고 매주 수십 시간씩 기술 해설과 칼럼을 쓰며 블록체인을 널리 알렸죠. 그러다 19살 세계를 돌며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만나고 돈만 보내는 기능으로 너무 단순하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자신이 직접 새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그게 바로 이더리움의 시작입니다. 2014년 마이애미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고 스위스에 법인을 세워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때 함께한 공동 창립자들은 지금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이끌고 있죠.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똑똑할까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쓰면 그걸 지켰는지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편의점 자판기 떠올려보세요. 돈을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가 철컥 나오죠. 사장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동화된 약속,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들이 작동하려면 실제로 실행해주는 엔진이 필요하겠죠. 마치 레고 설명서를 봐도 직접 조립해주는 손이 있어야 완성되잖아요. 이더리움에서는 그 손을 EVM, 즉 이더리움 가상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컴퓨터예요. 내가 만든 코드를 이더리움에 올리면 전 세계 수천 개의 컴퓨터들이 동시에 실행해주는 구조인 거죠. 보통은 기업의 서버나 개발자라는 중앙 주체가 그 역할을 맡지만 이더리움은 중앙 주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컴퓨터들에게는 가스비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내 코드 좀 실행해줘, 고마워 하고 주는 수고비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원하는 앱을 만들고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세상,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EVM입니다. 그 결과 거래소에서 게임, 금융 서비스처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이 노리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과연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나 매매 계약, 내가 한국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여권 같은 공적 증명, 이런 비교적 큰 약속부터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계산할 때의 결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는 일상적인 행동까지, 사실은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진다는 작지만 분명한 약속 하나에 의존한 작동이죠. 이처럼 세상은 결국 약속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런 약속들을 디지털화하고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려는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금융시장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사회 전체의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전체를 시장 규모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2028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6.5조 달러, 하나로 약 2경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서 사람이 손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던 수많은 약속들을 코드와 자동 실행으로 바꾸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내 지갑을 불려줄 수 있는 돈. 두 번째, 본능과 탐욕을 자극하는 소유의 재미입니다. 이더리움도 바로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에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파이와 NFT입니다. 먼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은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도 자산을 예치하고 빌리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앞서 설명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금융 서비스가 실행되는 구조죠. 유니스왑, 아베, 리도 파이낸스, 에테나 같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들이 디파이 혁신을 주도하며 이더리움은 디파이 시장의 명실상부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 탈중앙화 금융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 규모는 약 1,450억 달러, 하나로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 금융기업 블랙록 시가총액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60% 이상, 약 900억 달러가 이더리움 위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등인 솔라나와 비교해도 무려 9배 차이, 전체 디파이 시장의 중심엔 이더리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NFT 시장, 초창기에는 단순한 디지털 그림 정도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실물 자산의 토큰화, PFP, 이제 NFT는 디지털 세상의 소유 증명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역시 이더리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전체 NFT 거래량의 무려 85%가 이더리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NFT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66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원, 대표 컬렉션인 크립토펑크는 평균 거래가가 2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퍼지 펭귄, BAYC 같은 인기 컬렉션들도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꿈이 큰 만큼 그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약속들, 계약, 결제, 증명 등은 지금도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걸 굳이 블록체인으로 바꾸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 기업들, 시중은행, 증권사, 결제 서비스 등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같은 수많은 전통 기업들이 이미 이더리움과 경쟁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왜 굳이 블록체인이어야 돼? 라는 대중의 회의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로서 넘어야 할 최종 보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수많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약점을 공략하며 등장했죠. 마치 애플과 삼성의 성공을 본 샤오미가 우리도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 하며 시장에 뛰어드는 것처럼요. 이더리움보다 빠른 처리 속도와 메이드 인 USA 코인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솔라나,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개발한 카르다노,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고성능 블록체인 수이, JP모건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아발란체, 세계 1등 코인 거래소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확장 중인 바이낸스 코인 등 이들 대부분은 이더리움보다 더 싸고 빠르다는 점을 내세우며 심지어 EVM까지 도입해 이더리움에서 활동하는 앱과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확장성과 보안 문제라는 고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오 해킹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더리움은 둘로 갈라졌고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태어났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꾸준히 기술적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OW에서 POS로의 전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인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을 활용해서 모체인 이더리움 체인의 부담을 줄이고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한때는 이더리움 재단이 너무 느긋하다, 내부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치부심하며 로드맵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이더리움은 현재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시장도 그 가능성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전통금융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됐고 한 달에 약 3조 원 이상, 블랙록 ETF 하나만으로 9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더머신, 비트디지털 같은 기관들도 이더리움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앱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과연 우리가 생각해온 약속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